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강제 교체하려다가 무산된 이후 이루어진 NBS 전국 지표조사 첫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22%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사전투표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판세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과 함께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내놓은 결과들을 종합 분석해서 지난 12일 기준으로 전체 추정 지지율을 추산한 결과 이재명 49.3, 김문수 25.1에 이어서 이준석이 5.7%를 기록했습니다. NBS 조사는 지난 15일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했는데요. 응답률은 27.6%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으나 윤석열은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거취 결정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탈당 요구는 윤석열이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대선 지지율 정체 속에 보수 결집과 중도 확장의 딜레마에 처한 김문수 후보는 지지층 이탈을 우려해서 결단을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한 영남 의원은 파면된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 갇혀 당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신군부의 시민 무력 진압 명령에 맞서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한 군인과 경찰들의 행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0일 공수특전여단 이재원 중령은 집단 발포 제한을 반대했으며 이구호 육군 기갑학교 교장은 전차 동원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김기석 전투교육사 부사령관도 무자비한 진압에 반발하며 시민 귀가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은 시민 발포 명령을 거부해 직위 해제와 고문을 겪었습니다. 이들의 용기는 당시 절대 복종 체제 속에서도 인도적 결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를 합법이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심각한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학력 경쟁 제도를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재추진한 것으로 교육계는 학력 줄 세우기와 사교육 확산, 학생 낙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 익명 처리로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소원 도입을 추진하며 대법원의 권한을 헌재로 일부 이관하는 4심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게 되면 최종 심급이자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권한 상당 부분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확정하고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는 대법원의 기존 역할이나 기능이 헌재로 이관되는 셈입니다. 1964년에서 1974년생까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로 2032년에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248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에 몰리며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부채로 노인 빈곤과 금융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절반 가까이 되고 매출 대비 부채 비율도 6070 세대가 3040 세대의 2배 수준입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고령층 재취업 환경 조성과 정년 연장, 임금 체계 개편, 기초연금 개편 등 정책 개선을 제안했습니다.